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당 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전단 살포 등 각종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선전 매체 홈페이지에서는 남측을 비난한 기사 10여 건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당 군사위 7기 5차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 북한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와 접경 지역 군사훈련 등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4가지 계획을 모두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대남 전단 사진을 공개하고 1,200만 장을 인쇄했다고 밝힌 이틀 전과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노동신문의 대남 비난 기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군사행동 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수십 개를 북한군이 다시 철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 중이라며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여러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부도 북측 보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중앙군사위 7기 5차 예비회의라고 밝히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남 비난 기사를 올렸다 삭제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확진자들이 있어서 당국이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백상현 기자, 확진자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를 직접 가거나 이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습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이 열흘째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확진자는 60대 남성 1명과 5, 60대 여성 4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대전 둔산 전자타운, 오렌지타운, 힐링랜드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를 갔다 확진됐고요. 1명은 여기를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됐습니다. 특히 방문자 가운데 50대 여성은 어제 확진된 60대 남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힐링랜드 방문 판매 사무실을 3차례 드나들었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다 GPS 추적으로 뒤늦게 방문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전시는 이 남성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60대 여성은 대한토지법인 콜센터에 근무했던 충남 공주의 확진자와 접촉 뒤 역시 확진됐습니다. 해당 콜센터 근무자 89명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문 판매업소를 갔거나 관련해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시민은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둔산 전자타운과 힐링랜드 등 방문 판매업체 5곳에 대해 미등록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의 선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이들과 접촉한 국내 항만 근로자들의 추가 감염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오늘부터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 화물선은 2척입니다. 러시아 선원은 모두 4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역 작업 과정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화물선에 올라 러시아 선원과 접촉한 국내 항만 근로자들입니다. 어창이 정말 맞다나 어창이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일하기가 그래요. 육상은 또 육상대로 날씨 더우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거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러시아 화물선 연관 접촉자를 모두 211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한 3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며 오늘 안에 검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검역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선박의 경우 검역관이 직접 선박에 올라가 선원들의 건강을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검역증을 내주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러시아를 승선 검역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또 증상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을 금지하고 미신고 선박회사의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서울에서는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모두 5명이 확진되는 등 신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병상 확보를 위해 입퇴원 기준과 격리 해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4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 1명도 오늘 추가로 확진돼 모두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 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고 방문 판매 업체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더 늘어 모두 205명입니다. 또 최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확진자 직원의 지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병상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우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하루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상급병원에서 전담병원으로 가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런 조치를 거부하면 치료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전원, 전실, 시설 입소를 통보하였지만 환자가 거부하여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그간에는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애초부터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에서 이틀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확진 후 열흘이 지나도록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발병일을 기준으로 열흘이 지날 때까지 지켜본 다음 연속으로 최소 3일 동안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증상이 나아지면 격리 해제 대상이 됩니다. 또 최근 음식점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식사 시간 2부제와 5교의 영업, 음식 배달과 포장 주문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 설치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공무원의 휴가 기간을 9월 18일까지 늘려 분산 사용하기로 하고 민간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9명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범위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어제 오후부터 사고 책임자 9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결과 오늘 오전 8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 작업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유도 등이나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선 유가족들이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 익스프레스는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 및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장이 기각된 A씨 등 중요 책임자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병 병력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 사형 선고보다 감형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항소심 결과는 1심 재판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안인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매우 잔혹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1심과 2심 재판 내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동을 되풀이했던 안인득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서도 소동을 벌였던 1심 때와 달리 말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줄어든 형량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학교를 장기 결석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2만 5천 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까지 재학대 발견 특별수사기관을 운영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크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조사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 9일 만에 오늘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주도의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항의해 사퇴를 선언한 지 9일 만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또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의혹과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 복귀로 일단 협상이 본격 재개돼 여야는 막판 단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원구성을 마치고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찾아갔습니다. 김종인 대표님께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통합당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주 원내대표 복귀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한 추가로 더 달라진 대안이나 준비를 하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진지한 협상을 주문했는데 추경이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을 여야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내일 밤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오는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와 연계해 진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영웅에게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 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하고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미국 하와이에서 송환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25 70년을 계기로 전쟁 당시의 공적이 확인된 공호영 하사 등 생존 참전 용사 2명을 포함해 14명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6.25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에서도 이 경기도 수원은 육군 본부가 설치되는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0년 전 당시 긴박했던 수원 일대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비행장에서 미군 수송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전투기가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까지 날아와 기총 사격을 가한 겁니다. 다음 날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모습에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강 시찰을 이제 한강선을 시찰을 하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전황에 반전을 꾀하는 그런 이제 그 작전 구상을 했다라고 알려진 바로 그 영상입니다. 7월 1일 전선으로 투입될 군인과 경찰들이 수원역으로 집결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의 어깨와 머리엔 짐이 가득합니다. 이듬해 1월 재탈환한 수원을 찾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표정엔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원 화성의 장안문으로 미군 탱크가 통과하는데 지붕은 폭격을 당해 반쯤 날아가 있습니다. 영상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수원 박물관이 발굴해 정리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수원의 생생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쟁이 남긴 분단과 이산 가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화의 길로 가야 함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는 이번에 발굴한 6.25 전쟁 영상과 전쟁 전후 사진들을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후 신고를 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또 피해자가 속아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준 경우에는 고스란히 피해자 책임이 되곤 했죠.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도 피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의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스스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했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 고객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금융사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책임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는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 계좌에 대해 임시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협업해 신종수법 등에 대해 경보 메시지 발송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현지 시각 23일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에 위치는 오악사카주 크루세스타에서 남서쪽으로 38.3km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26.3km로 비교적 얕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후 3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인근 과테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수도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교민 1명도 대피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느니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미 보건 전문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검사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털사 유세에서 했던 이 발언. When you do testing to that extent, you're going to find more cases.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애리조나주에서 하루 만에 3,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미국 내 25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참모들과 대변인까지 나서 농담이었다고 진화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 아니었다며 논란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I don't kid. Let me just tell you, let me make it clear. We have got the greatest testing program anywhere in the world. 정작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보건 전문가는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ne of us have ever been told to slow down on testing. That just is a fact. In fact, we will be doing more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검사를 늦출한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는 증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 일부 지역에서 충격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결국 노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은 증언할 때를 제외하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 개발 시기만큼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매년 이슬람 성지순례인 하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 250만 명 정도가 모여드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사우디 정부는 올해 하지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이 신에게 제물을 바친 날을 기념하는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이 다음 달 28일 시작됩니다. 한 해 평균 25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찾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압사 사고도 빈번한 이 하지 성지순례가 올해에는 대폭 축소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지 참여 인원을 1,000명 정도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هذه الخطط كانت تستوفي جميع المتطلبات تم مناقشتها مع وزارة الصحة المختصين في وزارة الصحة. 사우디는 특히 국내 거주자 중에서만 하지 참여 인원을 선발하고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메카에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미리 받고 성지 순례가 끝난 뒤에는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근 국가의 일부 이슬람 신자들은 하지 성지 순례 신청을 하고도 몇 년씩 기다린 경우가 많아 낙담하는 모습입니다. الفكرة إن هو يعني البلد برضه فيها هناك يعني اشمعنى السعودية بس هي اللي يعني مسموح لها الحج تمام. 사우디 역시 성지 순례객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수익 약 7조 원을 포기해야 하지만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을 시범 개방한 이후 뱀장어 등 자취를 감췄던 어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숨은 개방을 통해 두 건설 이전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뚝 상류 방향 약 4km 지점. 낚싯줄을 걷어올리자 뱀장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왔다. 장어 한 마리 올라온다. 뱀장어는 강에서 자란 뒤 바다로 나가 새끼를 낳는 대표적인 회귀성 어종입니다. 낙동강 하구 개방 이후 그동안 이곳에서 잡히지 않던 뱀장어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확인된 뱀장어 수만 30마리가 넘습니다. 하구뚝 건설 전엔 서식하던 뱀장어가 돌아온 겁니다. 하구뚝 열고 며칠 뒤에 까니까 몇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해 지금은 무지하게 어민들이 반가울 정도로. 이달 초 낙동강 하구뚝 숨은 일부를 시범 개방할 때 바닷물과 함께 상류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연구팀과 환경단체가 벌인 낙동강 하구 어류 조사에서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 사는 농어와 멸치 등도 발견됐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생긴 뒤 자취를 감췄던 어종들입니다.
이 종들이 강의 상류까지 올라가고 또 강에서 출발한 종이 먼 바다를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강 전체와 바다의 연결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환경부 등은 다음 달 초까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험을 이어가며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소 누그러진 데다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16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연이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27포인트 상승한 2161.51에 코스닥은 6.27포인트 오른 759.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합의 폐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데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강세를 보였고 현대모비스는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 개발 소식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CJ제일제당은 호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가운데 남북 경협주는 동반 상승했지만 방산주는 줄줄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40전 내린 119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금은 강원 북부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남해안을 지나면서 시간당 40-50mm 안팎의 매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추가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남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낮에, 아침에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에서는 내일도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21도, 대구와 광주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26도, 청주 27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영남 내륙에서는 내일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